자, 오늘 모신 김에 각 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권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요즘 각 당의 가장 뜨거운 인물들 한 분씩 계시죠. 나경원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나경원 전 의원부터 좀 얘기해보죠. 출마를 하느냐 안 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 하면 나경원 전 의원께서 더 이상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언론에서 서울이나 이런 중앙 언론에서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순간을 잡고 못 잡고는 나 전 의원의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프레임을 한번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국민들께서 당원분들께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이냐. 이 방법론적인 것. 그러니까 새 벽두에 대통령께서 3대 개혁과제를 꺼내셨는데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당대표로서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어떤 그 경질 해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국민과 당원분들께서는 대통령의 입을 또 주목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지지율 추세가 조금 뭐 오늘자 나온 거 보니까 바뀐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께서 다시 한번 프레임 전환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는다고 봅니다. 물러서면 왜냐면 애초에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당권은 생각이 있었더라면 애초에 기후 이제 대사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도 안 맡았어야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것을 이렇게 그 직함을 준 것은 당권을 넘보지 말고 너 이거 열심히 해라 이런 표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는 받고 그거는 그거대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라는 어떤 이 장사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당권 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줄 만큼 나에게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당권 나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외통수다. 무조건 나가셔야 되고 여기에서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 어려운 길을 나서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나서는 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그 선택지밖에 없지 않나. 물러서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정계 은퇴입니다 바로. 그렇군요.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건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성남 FC까지 왔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입국했는데 어떠한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 경랑이 일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이 의원님부터. 저는 이게 애초에 당시 성남시장을 하던 때 보면 수백 명의 지자체 장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을까? 저는 이제 개연성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사실상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악어가 왜 악어새와 공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어 입장인 윤석열 이 대통령은 악어새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재단사들이 임금님을 속여서 옷이 없는데 옷이 있는 것처럼 요거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나쁜 놈이 되니까 자기도 보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양두구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 안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국민에게 강조해야 되다 보니 악어새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김성태 씨가 무슨 말을 실제적으로 다 전원만 나오지 실제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내걸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해서 이거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걸 끌고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략적이라고 이제 봅니다. 김용태 의원은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뭐 악어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남 FC,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권, 합숙소 문제. 그러니까 헌정사에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법 리스크 의혹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물론 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본인이 떳떳하시다면 검찰 수사에 응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죄를 어떤 의혹을 좀 풀어 나가는데 더 떳떳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정말 떳떳하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쎄 검찰과 어떤 경찰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너무 지쳤잖아요. 맞습니다. 그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도
응해야 된다, 응할 필요 없다로 또 갈리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런 식의 국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보면 이런 식의 리스크가 여태까지 야당 대표 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수사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정략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건건이 계속 부르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갖고 설화를 만들고 결국 명절 뉴스도 결국 이런 식으로 덮이게 될 겁니다. 그냥 검찰이 원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고요. 그 국정의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이 부담은 결국 대통령이 갈 거라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은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의혹이 왜 대통령께 부담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제가 당이 달라가지고 조심스러운데 민주당에서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보다 더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당의 어떤 정통성과 정당성에 따라서 추대된 선출된 당대표다 보니까요. 근데 민주당의 젊은 당원들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당대표한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지쳐가고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큰 국민을 바라보는 위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목소리를 뭐 이동학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아니 근데 명확한 뭐가 증거가 나와야 뭐 그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더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 정치 뭐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요? 청년 의원들을 모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는 뭐 그 구조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뭐 내야 되면 내는 거고요. 그 뭐 입장이 좀 다르면 안 내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은 새로운 증거가 막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한쪽은 3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하고 있고 검사 뭐 60명 이상이 동원되고 수사관은 뭐 몇백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 수사력,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야당에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여당에는 잘 안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담이 이제 결국 그게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 야당의 협조나 법안 통과, 국회 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만 국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날 때쯤 어떤 성과를 남길 수가 있을까? 당연히 그 부담은 대통령한테도 가고요. 그 피해도 결국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진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분을 보내드려야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각각 답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또 박지원 전 위원장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두 분도 계시고 이 당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구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권이 늘 끊임없이 줄을 서야만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뭐 당대표를 향해서 소신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다음번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지금 뭐 원론적이라면 행사할 테니까요. 그렇죠. 행사하게 되면 주겠습니까 공천권을? 그런 목소리를 낸 젊은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늘 정치인들이 줄을 서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공천 문제라든지 선거제 문제라든지 이것을 구조를 깨야지만 또 젊은 목소리, 그래서 소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가 거꾸로인데요. 오히려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공천 준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견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다양성이 살아 있어야 되고 결국 중도를 향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만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 정당은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용태 전 최고께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잘 내고 계시니까 그게 당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비춰지는 것처럼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의 노력을 청년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두 분 모셔서 이렇게 방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김용태입니다. 저희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를 뽑는 선거니까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초고령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에서 가장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이 부산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옆 도시로 빠져나가거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연간 4만 명씩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사실 여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주시는데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필요하고요. 함께 그 옆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개혁 2050에 이어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활동적으로 시작됐는데 뭐라도 바꿔보자는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